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댓글에서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경이랑 완경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왜 제가 폐경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폐경 이행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갱년기라는 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겠네요. 폐경이라는 거는 생리를 하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폐자는 닫을 폐자를 써요. 생리를 하는 상황이 끝났다, 닫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흔히 생각을 하시는 폐기물에 쓰는 것 같은 버릴 폐자, 이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폐경을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다른 한자어를 쓴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폐경이라 해서 버렸다 라든지 쓸모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폐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완경이라는 언어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런 단어가 생겨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활발하게 쓰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완경이라는 언어가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경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완성할 완자를 써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어감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폐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의학적인 용어에서 폐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메노포즈는, 메노는 이제 생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포즈는 멈췄다 이런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폐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중립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의학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여성이고 여성을 존중하는 산부인과 의사고, 그런데도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의사로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의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어떤 정의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폐경으로 정했다, 폐경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런 상황을 폐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폐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의학 용어가 바뀐다, 폐경학회에 저는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폐경에 대한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폐경학회가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완경협회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모든 텀을 폐경에서 완경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의사들이 쓰기로 한 텀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완경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이제 언어를 쓰시는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완경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건 뭐예요? 아니에요, 폐경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대화할 때는 완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의사들끼리나 폐경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폐경이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선입관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폐경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중립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완경이라는 단어도 쓰신다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의사소통의 의미로 그냥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경 이행기라는 거는요, 폐경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점을 딱 점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폐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폐경이 한 점이라고 한다면 폐경 이행기는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폐경의 한 점을 이렇게 이어가는 어떤 선인 거죠. 어떤 분들은 생리를 마지막 딱 하고요, 다시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폐경은
점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떠냐면요. 생리가 끊기기 전부터도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는 분들도 있고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2달 만에 한 번, 석 달 만에 한 번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6개월, 1년 있다가 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폐경을 겪게 되세요. 그 과정을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생리를 하는 상태에서 생리를 하지 않는 폐경의 상태로 이행, 점점 옮겨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검사 결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폐경이라고 진단을 드리는 검사 수치는요. E2라는 에스트로겐 레벨이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E2를 자극해서 올리는 FSH 레벨은 상승을 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폐경 진단을 드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E2가 다 떨어져서 폐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갱년기 증상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E2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FSH는 낮고 E2는 정상 범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FSH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E2도 올라가 있어요. 이 상태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E2가 뭔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 몸에 부족해요. 그래서 FSH가 상승을 해서 E2를 자꾸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서 얘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게 짜내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FSH가 올라가면서 E2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상승을 해 있는 FSH 수치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이 FSH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E2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둘 다 상승을 해 있는 애매한 상황일 때 저는 폐경 이행기 진단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이 있지만 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거를 생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시점에서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배란을 하면서 서서히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짠해서 높아졌다가 그냥 뚝 떨어졌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여성 호르몬 레벨은 괜찮게 나오지만 나는 뭔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갱년기 증상이 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단순히 그 시점에서 검사했던 그 호르몬 수치로 나의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폐경 이행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갱년기 증상에 대한 그리고 폐경 이행기 이런 상황에 대한 치료들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갱년기는 뭐예요 하시는데 이 갱년기는 폐경이랑 폐경 이행기를 포함하는 이게 내가 생리를 하는 거에서 생리를 안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기간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폐경이 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폐경 전부터 증상에 좀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폐경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불편한 게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보통 이제 50세 전후에서 많이 생기죠.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이때를 갱년기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을 동반을 하면 나는 갱년기야 라고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증상이라는 거는 화끈화끈거리면서 열이 오른다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잠이 잘 안 오거나 짜증이 많이 나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갱년기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갱년기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폐경과 완경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렸고요. 폐경 이행기라고 제가 진단을 드릴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갱년기라는 건 어떤 건가? 이런 폐경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